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백진우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희는 전주대학교 HK 플러스 온다라 인문학센터에서 특별 기획 강좌로 옛글에서 찾는 공존의 인문학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글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고전문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고전문학 가운데서도 한문, 산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한문교육과의 김영수 교수님께서 한시를 맡아주셨고요. 고전시가를 전공하는 국어교육과의 김승우 교수님께서 고전시가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문, 산문 작품 가운데 이 주제에 맞는 글들을 좀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첫 시간으로 제 주제는 나는 내 집이 좋아라 라는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020년을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올해를 회상한다면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코로나19라는 단어가 될 겁니다. 이 코로나19는 정말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꿔놨죠. 많은 일들이 멈춰졌고 축소되어 있거나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스포츠 게임은 관중들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상점들은 또 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느라 많이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럴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을 그리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화면에 밤 로스라는 화가의 얼굴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기의 즐거움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유명해진 화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EBS 교육방송에서 그림을 그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일이 있습니다. 이 화가는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그림들을요, 그 붓질 몇 번으로 쓱싹쓱싹 하면 완성을 시키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만든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림을 만들어 나가면서 시청자들을 향해서 어때요? 참 쉽죠? 라는 그런 말을 던지는 걸로 아주 유명했고 그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완성한 작품들은요 대부분 1000만 원을 넘길 정도로 값어치가 많이 나갔는데요. 이분은 대부분 자기가 그린 작품들을 방송사 그리고 재단에 기부하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어둠을 그리려면 빛을 그려야 해요. 빛을 그리려면 어둠을 그려야 하고요. 어둠과 빛, 빛과 어둠이 그림 속에서 반복됩니다. 빛 안에서 빛을 그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그려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꼭 인생같이요. 슬플 때가 있어야 즐거울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 안에서 빛을 그리면 아무것도 없고 어둠 속에서 어둠을 그려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 저는 이 말이 무척 좋더라고요. 인생을 비유하는 표현이나 명언이 정말 많은데요. 요즘 같은 시기라면 이 화가 밤 로스의 말이 정말 절실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일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된다면 우리는 일상이 소중한 줄 잘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게 권리라고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는 그 존재가 없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부재가 비로소 그 존재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일상을 당연하게 살아가던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알지 못했던 그런 소중함인데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상을 잃어버린 지금 이 순간 새삼 각별하게 알 수 있는 일이지요. 예,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글은요, 이런 일상과 관련해서 오원이라는 분의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오원이라는 분은 영조시대를 살아갔던 분인데 월곡집이라는 문집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금강산을 유람하고 와서 남긴 글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쯤 어느 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28살 청년 오원이 한양을 출발해서 금강산을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나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28살 때가 아니라 20살 때에도 한번 금강산을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가볼 기회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 번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또 다른 한 번은 국상, 그러니까 나라에 큰 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10년을 묵혀왔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금강산을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설레고 흥분이 되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부분은요, 유풍악일기의 첫 부분입니다. 문장의 맨 앞이 정미윤 3월 17일 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악일기라고 했으니까 매일매일 날짜의 흐름에 따라서 산을 구경한 기록을 남겨놓은 건데요. 그 첫날의 기록입니다. 정민년 윤 3월 17일 날씨는 맑음으로 시작하는 글입니다. 앞부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사 황사량과 종제 500형이 함께 길을 떠났다. 점심에 누원에서 밥을 지어 먹고 축성령을 넘었다. 산속 마을이 아득히 보였고 그윽한 꽃과 고운 나무들이 곳곳마다 피어나 모두 감상할 만하였다. 지난 기해년, 경자년에 나는 익성에 계시는 아버님을 뵈러 온 적이 있었으니 다시 이 길을 지나는 셈이다. 8, 9년 만에 다시 이곳에 와보니 산길이며 촌락은 예전 그대로인데 사람 사는 모습만 갑자기 변하였다. 옛 일을 그리워하고 지금의 모습을 슬퍼하자니 눈물이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저녁이 되어 상가발 객점에 묵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서두는요, 일반적인 유산기의 서두와 아주 유사합니다. 자기가 언제 길을 떠났는지, 누구와 길을 떠났는지, 그 여정은 어떻게 됐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일반 유산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요. 뒷부분에 가면 좀 일반 유산기와는 다른 특별한 마무리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화면에는 정선이 그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이라는 작품이 보일 겁니다.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그림 한 폭에 잘 담겨 있는데요. 이거를 실제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아름다운 풍경을 목격하면서 흥분이 되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아름다운 금강산을 이 오원은 직접 한 발 한 발 밟아가면서 구석구석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금강산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흔적도 남아 있었고요. 글로만 보던 아름다운 풍경을 자기가 눈으로 직접 담고 그 감동을 적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묘사도 참 좋지만 제가 이 글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마지막 부분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이 유산기의 마지막 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걸 함께 보죠. 4월 5일 맑음. 해가 뜨자 길을 나서 다락원에서 점심을 지어 먹고 동정에 도착하여 앉아 쉬었다. 녹음이 산에 가득하였고 폭포와 샘의 물소리는 옥이 구르는 듯하였다. 나는 내 집이 좋아라 라는 말이 참으로 맞는 말이로다. 이 글은요, 19일간의 여정과 감상을 일기 형식으로 꼼꼼하게 기록한 글입니다. 이 원문은 한자로만 6,500자가 될 정도로 아주 긴 글이에요. 이 오원은 금강산에 남아있는 아버지 오진주, 그리고 외조부 김창혁 등 집안 어른들의 흔적을 보면서 남모를 감상에 적기도 하고요. 개심대, 헐성루, 산영루, 진주당, 금강의 절경입니다. 글로만 보던 이런 절경들을 직접 보면서 감탄하는 그 감정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동경의 대상을 직접 경험한 흥분과 즐거움이 글 곳곳에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었듯이 그 즐겁고 긴 여행의 끝을 나는 내 집이 좋아라 라는 말이 참으로 맞다 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나는 내 집이 좋아라, 오에 오려라고 하는데요. 이 글귀는요, 공감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애오려라는 말은 도연명이라는 분이 지은 독산해경 시에서 새들도 깃들고 있어 좋겠지만 나 역시 내 움막집 사랑한다오 라고 쓴 이유로 여러 문인들이 흔하게 빌려 쓰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홍대영 같은 분은요, 아예 자기 고향집에 애오려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문인들마다 경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애오려라는 말은 자신이 처한 상황, 공간, 자의식 등을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한 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원이라는 분이 긴 여행의 끝에서 애오려라는 도연명의 글귀를 떠올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유산기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요, 그 끝을 유람의 동반자 혹은 유람의 일정을 적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며칠간 유람을 했는지, 다녀온 거리는 얼마나 길었는지, 내 여정에 함께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런 일들을 글의 끝에 적어두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5원은요, 20여일 정도 금강산 여정을 마친 후에 일정이나 동행, 감상 등의 말은 일절 없이 나는 내 집이 좋아라 라는 말을 툭 던지는 것으로 여행을 갈무리합니다. 먼 길을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을 떠올려 봅니다. 착륙 직전 비행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 혹은 길게 뻗은 고속도로 저 끝으로 희미하게 보이다가 차츰 가까워지는 톨게이트의 모습,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그 감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장소들은요, 항상 사람들에게 묘한 암도감을 줍니다. 제 아무리 즐겁고 신나는 여행을 다녀왔더라도 결국엔 누구나 일상을 그리워하고 일상에서 안식을 찾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조선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금강산 구경을 일생의 소원으로 손꼽았습니다. 이 오원 역시 그런 금강산 구경을 마치고 돌아왔으면서도 자기의 별장 동정에 앉아서 자기에게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내 집이 좋아라 라고 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역병이 우리 일상을 잠식한 지도 벌써 한 해가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때가 되면 찾아오는 일들, 발걸음을 옮기면 찾아갈 수 있었던 그 곳들, 이런 곳들을 우리는 이제 찾아가기 너무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늘 여전해서 당연하게만 여겼던 일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게 되었습니다. 금강산이라는 별 세계를 구경하고도 일상을 그리워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요즘 같은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이 몇 배는 더 소중하게 느껴질 법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면서 지금의 이 코로나19 사태를 잠깐 동안의 여행으로 기억할 그런 날이 왔으면 합니다.